예, 치킨 게임 양상을 벌이던 남북이 장장 43시간여 동안의 험난한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새벽 극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군사적 충돌 해소와 남북 관계 개선 단초 마련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지만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송영선 전 의원,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두 분과 함께 이번 고위급 접촉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소장님.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네. 자, 오늘 새벽 2시에서야 이제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박 4일 합의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좀 착잡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예. 결렬되지 않고 타결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엄청난 의의를 둬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쉽지 않은 거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또 박 대통령께서 직접 요구한 게 기뢰 폭발에 대한 것에 대한 주체가 확실한 것으로 명시를 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받아내야 된다. 약속하라라는 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북측은 유감을 표현했다는데 중간에 보면은 남측 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폭발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본다면 이 남측 군인이 부상당한 거에 주어가 누군지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질러가 됐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유감을 표했다라는 것은 사과라는 말하고 상당히 간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앵커님 댁에 아기가 아파도 내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일 경우도 유감, 본인일 때도 유감. 그렇기 때문에 사과라는 것은 반드시 1인칭이거든요. 지금 이 유감을 표현한 것은 마치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일본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국제 정세에 의해 희생당한 자 해서 애둘러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직접적인 사과를 할 수 없는 게 일이 터지자마자 김영철 정찰 총국장, 주유엔 북한 자석대사, 주중 북한 대사를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언론으로 영어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기자 인터뷰가 아니고 자작극이다. 75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놔놓고 지금 와 그거 우리가 했어요 하기는 곤란하죠. 또 우리 측으로서 볼 때도 확고한 기뢰 부설의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의 좀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사과라는 말을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지 않나. 자, 6개 항의 합의문이 됐는데 하나하나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강 대표님, 황병서와 김양건 사실 목숨 걸고 사실 협상장에 나온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만족해서 돌아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김영철 총국장이 정찰 총국장. 소위 자작극이며 뭐 또 도발이라고 막 이제 그 악담을 퍼붓는데 그 유감을 이제 표시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북한 군부 역사에서 유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그 태도 보셨죠? 저도 처음부터 그 예측을 했지만 이번 도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과 같이 어떤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라기보다는 2008년도 7월에 발생한 그 금강산 박항자 사건, 이거하고 유사한 사건, 유사함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북한 군부에서, 또 특히 통정부에서 사과하자, 그 사과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러냐. 그런데 이제 군부가 이제 고집을 부려가지고 사과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 이제 금강산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여인을 총으로 쏜 거하고 또 이제 군인끼리긴 하지만 당당하게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동네 골목에다가 무슨 이렇게 파묻는 식으로 소위 뭐 동네 양아치 같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북한 군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는 실책을 인정하고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실력을 취하자 이런 그 통정부의 어떤 그 논리가 이렇게 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부끄럽고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과이긴 하지만 과거의 전례를 우리가 북한이 비춰봐서 사과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있다. 왜냐하면 확성기를 허용할 경우에 앞으로 미칠 그 군사분계선상에서의 북한 군인들의 동요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막지 못하면 북한 체제의 존립과가 연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어설픈 사과라도 한마디 하고 그걸 막고 예. 더 나가서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맞물려 가지고 이것까지 투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얻을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과거 같이 뭐 북한이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 뭐 밀어붙였겠지만 지금과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는 뭐 이것이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대담 시간 내에 저희들이 준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영철 경찰 총국장 그때 다시 발언 혹시 준비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제 6개 항을 합의를 했는데 김관희 실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도 이례적으로 저희보다 3분 정도 빨리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생방송, 음악방송까지 중단하고 이제 오전 2시에 긴급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북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과 남은 북남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4. 북측은 동시에 준존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예, 자, 조선중앙방송 오늘 새벽이죠.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결과를 발표한 장면 직접 보셨습니다. 자, 송 의원님, 도발 주체의 의미가 다소 희석됐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뢰 도발이 아닌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게 아니라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부분 있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런 전제를 달아서 군사 분계선 내에서 일어나는 대북 방송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다시 이야기를 했잖아. 이 부분이 어떤 재발 방지를 약속받은 부분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김관희 실장이 설명을 하셨죠. 하셨는데 이 뒤집어 또 얘기하면은 북쪽에서는 비정상 사태가 다시 이거로 완전히 우리 쪽으로 볼 때는 완전히 재발 방지가 완전히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로 볼 때는 다시 이럴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확성기를 다시 켜겠다는 건데 아까 잠깐 우리 강 대표가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견해가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님께서는 이번 전쟁 시나리오는 치밀한 준비가 안 됐다 한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지금 사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쟁 일으킨다고 온 준전시 선포하고 뭐 DMZ에 76.2mm 갖다 놓고 김영철 그다음에 주 유엔 대사 얘기하고 김영건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치밀하게 준비를 다 했는데 막상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북한이 기대한 것은 야 이제 협상이 시작됐으니까 협상할 동안이라도 확성기는 좀 꺼놓고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다 해보자 이랬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 확성기는 절대로 못 건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도 굉장히 당혹하고 그걸 가지고 저는 굉장히 북쪽이 놀랐을 거다. 왜냐하면 협상할 동안은 꺼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북쪽이 조금 밀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이 말은 북쪽에서는 도발을 다시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닌데도 우리 실장님이 해석을 하실 때는 이것으로 도발 재발 방지가 약속된 거나 같다고 우리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 의원님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과거에 북한의 도발을 좀 쭉 살펴보게 되면요. 자, 도발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큰 도발이든 작은 도발이든 그게 최고 지도자의 명예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도발의 주체는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도발이 최고 지도자의 명예를 올리는 것이고 또 그 도발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번 도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김정은은 통이 크고 정말 배짱 있는 이 장군인데 이게 숨어서 뭐 목함지를 묻었다. 이걸 김정은이가 지켰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 도발을 통해서 지도자 위신도 안 되고 또 이제 남남 갈등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브레인들이 앉아서 이 도발의 어떤 그 성격을 쭉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뭘 얻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측면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김영철 같은 경우에도 이거 계획된 시나리오라면 그러니까 사과할 거라고 예측했다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뻔한 거짓말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해놓고 당장 사과를 했는데 유감 표시했는데 그러면 유감을 표시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북한군의 한 축의 수장인 김영철의 그 유상은 뭐가 됩니까 이게? 일단 전략은 짰는데 스토리는 갔는데 우리 남측의 어떤 그런 대응 방법들이 자기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충수를 둬가지고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이 대북 정책이 처음부터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그거 예측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김양경 같은 노련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측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군부에서 이런 걸 계획할 때 과거처럼 아주 치밀한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좀 이거 좀 약간 설명이 되는 게. 그 과거의 김정일 시대 때에는요 핵심 브레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국열 당 작전부장 같은 사람들, 그 리용호 같은 사람들. 근데 근데 김정은 시대에 오면서 그거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북한 군부를 이제 핵심 브레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제 마음대로 막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도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어떤 그 시발점은 있겠지만 약간 좀 계획성이 좀 부족한 도발이 아닌가.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함질에 대해서 분명히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 사과든 어떤 간에 저희들은 이제 유감으로 분명히 명시는 돼 있고요. 당시 이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자작극이라고 했던 그 부분 저희들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괴뢰들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거의 다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키는 우리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정권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찬탈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면전에서 무모하게 벌어지는 남손 괴뢰들의 이러한 정치 군사적 도발은 지금 나라의 정세를 위기 일발이 폭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질적인 반동단체들을 동원해서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비라살포 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이나 비라살포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심리전입니다. 이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자작극을 주장했던 김영철 정찰총국장 거짓 자인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자인 안 한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게 자작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문장을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심은 지뢰가 아니고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 사과도 안 하고 그 부상한 군인들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유감 표명 자체도 저와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죠. 왜냐하면은 자작극이지만 자작극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자작극이 명시했지만 이 내용 이번 내용에 보면은 남측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렇지 남측 지역에서 우리가 일으킨이라고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남측에서 자작극을 벌여서 이 지뢰가 폭발했구나라도 해석의 여지를 물론 전 세계 어느 국민도 그렇게 해석 안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김영철이 자기 페이스 세이빙 이 체면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주 유엔 대사도 똑같은 김영철하고 똑같은 주중 대사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나갈 마지막 꼬리까지도 난간하면서 저는 접근했다는 점에서 아까 강 대표님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이것까지 다 예상하고 한 거라고 저는 도리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대표님,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이제 낮 12시를 기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름 만에 중단하게 되는 건데 시설은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체제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군이 그 대북 확성기에 이제 그 올인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요. 대북 확성기 뒤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뭔가 이제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작년에 그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을 완성하면서 이 일대에다가 이제 관광 특구를 만들기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산을 국제 도시화하고 예.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을 엮어서 소위 그 관광의 삼각지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막대한 돈 투자가 됐지만 누구도 안 오고 있으니까 지금 김정은의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확성기를 막으면서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금강산을 풀자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박광자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사과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풀게 되면 소위 김정은이 구상했던 이제 금강산 일대의 어떤 관광 벨트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국가 그 이 자금이 워낙 이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김정은의 어떤 위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노리는 것은 확성기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금강산이 상당히 좀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사 조치가 되는데 아마 이제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맞물려서 그렇게 아마 북한이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해서 이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하기로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예,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감이라는 게 그 도끼만한 사건 때에도요. 예. 김일성이가 유감으로 표시했습니다. 유감. 예, 그러니까 유감이라는 뜻이 물론 이제 그 어떤 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유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식 회담을 통해서 유감이 나왔다는 얘기는 북한이 인정했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과거의 북한의 어떤 전례들 보면 다 유감으로 표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일 관계를 보면 유감으로 표현한다든지 위안부를 국제 정세에 의한 희생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여론은 굉장히 들끓습니다. 근데 이 한일 관계에 비해서 북한의 유감이라는 용어에 우리가 좀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라는 것을 그지 유감이 사과의 뜻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관대하지 않냐. 성현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시청자분도 아실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 전쟁 시나리오의 목표는 오이사 조치 해체입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온 거지 대북 확성기는 가는 스텝스톤이에요. 건너가는 돌다리입니다. 이 대북 확성기를 가지고 북한의 체제 전체를 흔든다고 우리가 난리를 치지만 그것까지 전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그보다 몇 배, 흔들리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사 해제 조치가 제일 큰 문제니까 첫날 딱 앉자마자 책상에 완전히 백화점에 무슨 쇼핑 때처럼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뭐 오이사, 이산가족, 금강산, 고위급 군사회담 다 깔아놓은 이유가 진짜 목표가 뭐냐? 그리고 동시에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황병서가 거기에 처음 시나리오 달리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대통로, 우리 작년에 소통로로 얘기했는데 대통로 하자는 얘기는 정상회담도 있지만 진짜 대통로라는 건 좀 통 크게 너희들이 베풀어라. 오이사 한번 풀어봐라. 이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어디 나가냐면 1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이라는 거로 일단은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저 대표님도 지적한 것처럼 그쪽으로 앞으로는 몰고 갈 거다. 네네. 당장 그러면 이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있을 건데 제일 첫 의제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이사 조치나 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그렇죠. 1차 목표가 금강산 관광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8년도에 북한이 쓸데없는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이 약간 뇌출혈 상태에서 오용부용 할 때 그 MB 정부가 이제 북한 말을 안 들으니까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자. 그래서 과거 때에는 이제 금강산 일대에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움직였지만 통제 좀 해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군인들이 오바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발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내부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통전부 이런 간부들도 그렇고 또 일반의 북한 주민들도 왜 그 선량한 남한 국민을 그렇게 죽이냐 이거죠. 이건 북한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 군부가 사과하라. 그렇게까지 요구했는데 북한 군부가 사과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면 북한 군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래서 그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김정은 정권이 금강산을 먼저 풀자. 그래서 일단 외화 수익을 좀 벌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수순을 좀 밟는 것 같습니다. 자, 통일부가 오늘 이제 무박 4일 동안 진행됐던 어떤 회담의 뒷얘기를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강산 관광 재개 얘기 있었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러면 이게 예. 정말 잘 될까요? 이게 금강산적인 문제. 지난번에 사과 전제 조건도 많이 있었는데 네. 뭐 사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 일인데 지금 일어난 일도 사과 한번 받기 힘든데 네.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다 하고 좀 가급적 열기를 원하니까 예. 뭐 저런 얘기 처음에 판을 깔아놓고 얘기가 나오면은 듣기는 하겠지만 지금 원칙이 뭡니까? 체육, 문화, 환경 이런 쪽을 가지고 먼저 민간 교류를 확대를 하자는 거거든요. 물론 금강산도 일종의 민간 교류이지만 금강산은 항상 현금이 바로 관련되니까 그렇죠. 북한 체제와 관련되는 거니까 민간 교류라고 보기에는 예, 문제가 예,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바로 금강산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핵 문제는 정말 확성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면 예. 우리가 진짜로 좀 더 고도의 전략을 가졌다면 핵 예. 문제를 예. 이 확성기 전략과 연계시키는 것도 고민을 했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금강산 관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 아. 그러니까 금강산 일대에 쳐져 있는 철조망을 다 걷어내고 예, 예. 북한 주민도 자유롭게 오라 이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만나는 강장을 만들자. 아,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북한 통전부가 철조망을 지고 군인들 지키는 예. 그런 어떤 동물원식 관광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예, 예. 그런 조건이라면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의 방식대로 하겠다 이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식대로 박근혜 정부 식대로 예. 정말 북한 주민과의 어떤 화해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고 하게 되면 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과거의 방식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저는 필요하지가 않다. 이번 회담에도 예. 저희들이 사실 주도권을 잡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네. 회담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정현님. 자, 이번에 이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원칙론, 대북 기조에 대한 원칙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보여줬던 어떤 민심, 여론 네, 네, 좀 네. 일치단결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남남 네. 갈등 거의 없었지 네,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한미 공조, 우리의 군사적 네, 어떤 네. 대응 어떤 능력들 네, 굉장히 네. 이게 삼박자 잘 맞았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던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은 단 하나의 이유로만도 된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이 협상에서도 좀 밀리고 어설픔도 예, 예. 있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엄청난 시나리오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허상이었다는 것도 있고 예. 또 우리 대통령의 확고한 그 의지를 전달한 것도 있고 특히 놀라운 건 20대 젊은이들이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국제 위상에 맞는 예. 자존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견해도 갖고 있다라는 예.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한미 공조 이런 게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이 예. 단합이 됐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무기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중국이 이제 9월 3일 날 전승절 행사를 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 북한은 군대는 이제 열병식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최룡해가 당비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중 관계라는 것도 이제 예. 풀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변인선 인민군 청참모부 작전국장이 처형된 계기가 예, 예. 북중 간의 군사 관계를 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북한 군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만큼 풀고 가자. 왜냐하면 중국은 시루나 저우나 우리의 어떤 동맹이고 북한에 예. 이걸 없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다. 그런 아마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그 북중 관계가 안 좋지만 예, 예. 최룡해를 파견함으로 인해서 소위 북중 관계 개선 이것도 아마 해보려고 하는 노력인 것 결국 같습니다. 김정은은 아무것도 못 가네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 대우를 예.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뭔 소리 하냐. 안 와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제사회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네. 예, 예. 자, 그리고 하지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좀 전개될 부분들, 지금 이제 전승절 것도 있고요. 네네. 뭐 한중 예. 정상회담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북 메시지 이번 회담이 잘 됐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도 한결 가벼운 발걸음 속에 이제 중국을 네.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남북 관계 또 북한이 과연 이런 이번에 6개 합의문 잘 지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문인데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반드시 대결과 대화가 동시에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긴장을 풀면 큰일 납니다. 네네.
북한이 지금처럼 한 그런 태도가 아니고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는 기습전이에요, 기습전. 그러니까 역시 뒤를 추적할 수 없는 뭐 GPS 교란이라든가 뭐 서해의 잠수함에 의한 침해라든가 전력을 끊는다든가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사회 교란을 한다든가 절대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대한민국이 지금으로까지 안보 태세 끝났다 이제 좀 쉬자 큰일 납니다. 발톱을 잠깐 숨기는 겁니까? 네, 숨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지금 이제 북한 정권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북한 군인들이나 북한 젊은 사람들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끔 하는 게 원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게 해야 북한 정권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의 실태는 이 소위 한류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요. 많은 북한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대응을 하겠지만 북한 정권의 의도에 말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북 협력은 하되 과거 정부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방식, 지금의 방식. 그래서 실제로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북한에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강한 압박 이런 너무 이제 그런 심한 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하면서도 강하게 나가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갔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군사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송영선 전 의원 그리고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